푸른 태평양 한가운데 에메랄드빛 바다와 뜨거운 용암이 빚어낸 지상 낙원, 하와이.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풍경이죠. 야자수 그늘 아래서 파도 소리를 듣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모습은 전 세계인이 꿈꾸는 완벽한 휴양지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하와이가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을 간직한 곳일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평화로운 낙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민족의 주권과 고유한 문화가 짓밟히고 심지어 오랜 전통의 춤마저 미개하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었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말이죠.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금기로 낙인 찍혔던 훌라댄스가 오히려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강력한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는 하와이의 표면적인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즉 한민족의 영혼이 어떻게 짓밟히고 또 어떻게 끈질기게 피어났는지에 대한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서구 문명이 하와이의 존재를 알기 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천 년간 태평양의 파도와 함께 살아온 폴리네시아인들은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풍요로운 식량을 제공하는 어머니였고, 울창한 숲과 신비로운 화산은 경애의 대상이자 영적인 힘의 원천이었죠. 그들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부족 간의 유대와 공동체 정신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각 섬에는 고유한 왕국이 있었고, 카푸, 나는 엄격한 사회 규범 아래 질서정연하게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노래와 춤, 그리고 복잡한 신화는 그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훌라 댄스 역시 이때부터 신성한 의식이자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하와이인들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번영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지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평화로운 낙원처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평화는 18세기 후반 서구 문명의 거대한 물결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778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하와이 섬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부터 말이죠. 처음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던 만남이었을 겁니다. 하와이인들은 낯선 이방인들을 환대했고, 서구인들은 이 미지의 낙원에 매료되었죠.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히 문화 교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쿡 선장의 도착 이후 서구 세력의 유입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선교사들, 값비싼 샌드루드, 백단양와 설탕을 찾아 나선 상인들, 그리고 광활한 땅에서 플랜테이션 사업을 꿈꾸는 사업가들이 속속들이 하와이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물과 사상을 들여왔고, 하와이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구식 복장이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과 교육 방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여 원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눈에 하와이는 더 이상 독립적인 왕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비옥한 토지를 이용한 설탕 플랜테이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하와이 왕국의 경제는 점차 외세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낙원 위에 서서히 짙은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이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주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은 결국 하와이 고유의 문화와 정신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의 눈에 훌라 댄스는 미개하고 원시적인 춤으로 비쳤던 것이죠. 그들은 훌라를 이교도의 의식으로 치부하며 기독교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여겨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결국 19세기 말 하와이 왕국이 서구 세력에 의해 전복되고 미국에 합병되는 비극적인 과정 속에서 훌라 댄스는 공식적으로 금기로 지정되며 무대 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와이 민족의 심장이었던 훌라가 강제로 침묵당한 것이죠. 하지만 훌라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금지되었지만 하와이인들의 영혼 속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 숨쉬었죠. 어둠이 내린 밤, 인적이 드문 곳에 모여 조용히 훌라를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 단위로 혹은 은밀한 공동체 속에서 훌라의 동작 하나하나, 노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비밀스럽게 전수되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상들의 지혜와 역사를 춤으로 가르쳤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숨어 겨울을 견디듯 훌라는 그렇게 금기의 시간을 버텨냈던 것이죠. 훌라는 단순한 유흥을 위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와이 민족의 역사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언어이며 신성한 의식이었으니까요. 훌라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파도의 움직임, 바람의 속삭임, 화산의 숨결, 그리고 조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춤을 통해 신에게 기도하고 대자연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죠. 훌라는 강요된 침묵 속에서도 하와이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끈끈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훌라는 은밀한 저항 정신과 문화적 자긍심을 지켜내는 숭고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받던 시간은 길고도 어두웠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하와이에는 자신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강렬한 움직임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하와이 르네상스의 도래였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하와이 민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그리고 금기시대였던 훌라 댄스를 다시금 세상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훌라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춤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훌라 페스티벌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조상의 춤을 추며 환희를 나누는 모습이 펼쳐졌죠. 하와이어 학교가 생겨나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젊은 학자들은 잊혀졌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며 그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와이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문화적 긍지를 당당하게 표현하며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펼쳐나갔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을 더듬어 찾아내고 끊어졌던 전통의 실타래를 다시 엮어가는 이 과정은 단순한 문화의 부활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한 이 회복의 물결은 오늘날까지도 하와이 전역을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지만 멈추지 않는 그들의 노력이 하와이라는 낙원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대본 기획안을 정확히 구현하는 전문 내레이션 작가로서 지시하신 핵심 원칙과 문체, 재구성 방식을 철저히 준수하여 10시부터 15시 구간의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2회차 대본이 마지막 흐름을 완벽하게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지만 멈추지 않는 그들의 노력이 하와이라는 낙원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끈질긴 회복의 물결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어져 왔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한때 금기시대였던 훌라 댄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의 시선에 외설적이고 미개한 춤으로 오해받아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훌라가 어떻게 하와이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거 선교사들의 눈에 훌라는 그저 원시적인 유흥이나 퇴폐적인 행위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와이인들에게 훌라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지혜와 역사를 새기고 신성한 존재들과 소통하며 자연의 섭리를 노래하는 살아있는 경전과도 같았죠. 훌라 동작 하나하나에는 하와이어의 시적인 표현과 함께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춤사위는 곧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서사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도래와 함께 훌라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이교도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춤을 추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고 심지어 법으로 금지되는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성대하게 펼쳐지던 신성한 의식이 이제는 어둠 속에 숨어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와이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훌라를 향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금지된 춤을 통해 은밀한 저항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대규모 축제에서 훌라를 출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가족 단위로 혹은 마을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조용히 춤을 이어나갔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밤, 은밀한 오두막 안에서는 노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훌라의 기본 동작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혹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이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몸으로 배우고 잊혀져가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춤을 통해 체득했죠. 훌라는 이제 단순한 춤을 넘어 하와이 민족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정체성을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억압받을수록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생명력처럼 훌라는 하와이인의 끈질긴 문화적 자긍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들의 춤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숭고한 외침과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왕국의 슬픔, 빼앗긴 땅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훌라의 움직임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하에서 명맥을 이어오던 훌라 댄스는 20세기 후반 하와이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물결과 함께 다시금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은 마치 땅속에 묻혔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것처럼 강렬하게 일어났죠. 하와이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재조명하고 부활시키기 위한 여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훌라 댄스는 그 선봉에 서서 억압받았던 민족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깃발처럼 휘날렸습니다. 이제 훌라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와이 문화의 정수를 만끽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모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춤을 추며 자신들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냈죠. 또한 하와이어 학교가 설립되어 잊혀져 가던 고유 언어를 가르치고 학자들은 전통 문화를 깊이 연구하며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힘썼습니다. 현대 하와이인들은 훌라 댄스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훌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 전통 공예 기술을 되살리려는 노력, 그리고 사라져가는 토착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활동 등 그들의 회복 여정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하와이의 이미지 뒤에는 이처럼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려는 민족의 숭고한 노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정신에 있음을 하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하와이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잃어버린 자긍심과 뿌리를 되찾으려는 숭고한 여정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들을 다시금 빛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려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훌라 댄스가 그 중심에서 민족의 맥박처럼 뛰고 있다면 하와이의 다른 문화 요소들 또한 다채로운 빛깔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다시 샘물이 솟아나듯 잊혀진 언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은 하와이어 학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말을 배우며 그 말 속에 담긴 세계관과 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있죠.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한 민족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장 강력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던 전통 공예 기술들도 다시금 장인들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섬세한 코와 나무 조각, 향기로운 네이 만들기, 그리고 고유한 문양이 새겨진 직물들은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술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이의 자연을 향한 경외심과 보존 노력은 그들의 정체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상들이 알로하 아이나, 이너, 라고 부르며 땅과 바다를 사랑하고 보살폈듯 현대 하와이인들 역시 환경 보호를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이자 쿨레이아나, 즉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화산의 불길 속에서 피어난 생명들, 에메랄드빛 바다 속에서 유영하는 희귀한 해양 생물들, 그리고 울창한 숲을 가득 채운 토착 식물들은 모두 그들의 역사이자 미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이 모든 노력은 하와이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와 깊은 정신을 가진 땅임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와이의 이미지는 눈부신 해변과 야자수, 그리고 여유로운 휴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피눈물 나는 상실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금지되었던 훌라 댄스 속에서 그들은 침묵의 언어를 발견했고 억압받던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 언어와 전통은 단순한 문화적 유산을 넘어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하와이의 이야기는 비단 먼 바다 건너 섬나라의 역사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의 논리 속에서 약소국의 문화와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역경 속에서 피어난 끈질긴 생명력과 정신적인 깊이일까요? 오늘날 하와이인들은 훌라 댄스를 통해 조상의 정신을 이어받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문화적 회복의 서사입니다. 하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정신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